즐거운 수학선양 장아찌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고등수학 학원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고등수학 하. 자, 고등수학 학원은 세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고, 두 번째는 함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우의 수 그래요. 세 개의 대단원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원 집합과 명제라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소단원 집합과 원소라는 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어 집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자, 집합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개념. 자, 이제 집합과 명제, 그 중에 집합의 이제 기본 개념들 같은 거 이제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집합이란 건 무엇이냐? 집합의 뜻이 써졌어요. 집합의 뜻. 자, 집합의 뜻. 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뭐 살을 더 붙여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좀 핵심적인 표현만 쓰도록 합니다. 자,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 자, 그것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분명한 것 또는 뭐 기준이 분명한 것. 알겠죠? 뭔가 좀 명확한 것들의 이야기예요. 대상이, 기준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 그런 걸 집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4의 약수의 모임 그러면 4의 약수 1, 2, 4 알죠? 1, 2, 4가 4의 약수인데 4의 약수의 모임은 뭔가 명확하죠. 기준이, 대상이 명확하지. 자, 이런 것은 집합이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뭐 예쁜 꽃들의 모임 이랬다고 합시다. 예쁜 꽃들. 자, 예쁜 꽃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게 예쁜 꽃인가? 그리고 누가 예쁜 꽃인가? 이렇게 꽃도 막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민들레, 뭐 장미, 백합, 튤립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꽃들 중에서 누가 예쁜 꽃이냐? 이렇게 말하면 사람마다 나는 저것이 예쁜 꽃이야. 어떤 사람은 저것이 예쁜 꽃이야. 쟤는 안 예뻐.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래서 예쁜 꽃이라는 것은 뭔가 좀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또는 너무 주관적이야. 그렇죠? 주관적. 나만의 생각. 그렇죠? 나의 생각을 전체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쁜 꽃들 그러면 뭔가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것은 집합이 아니라 그래요. 자, 간단하게 두 가지 예로만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집합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대상이, 기준이 분명하냐 아니냐. 알겠죠? 이제 나중에 관련된 것은 또 보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집합이 이런 거다.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원소. 자, 원소라는 건 또 뭐냐? 원소라는 말은 뭐 과학 시간에 주로 쓰는 단어고 그러죠. 원자, 원소, 뭐 분자 막 이런 표현이. 자, 그것처럼 비슷해요. 원소라는 것은 뭐냐?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4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4의 약수의 집합을 뭐 A라고 할 때, 이때 4의 약수는 1, 2, 4잖아요. 1, 2, 4라서 뭐 2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는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소라는 개념은 뭡니까? 뭔가 물질을 구성하는, 과학 시간에 배우는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뭐 아주 작은 기본 단위, 뭐 이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이라는 건 어떤 모임인데 그 모임을 구성하는 하나하나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4의 약수다 그러면 1, 2, 4가 있는데 그 중에 2 같은 경우는 그것에 속하죠. 그래서 A의 원소이다 그래요. A를 구성하는, 집합 A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소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는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원소이다 그럴 때 2는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 이렇게 써요. 자, 영어 알파벳 E자처럼 생겼죠. 자, 이거는 원소라는 개념이 뭐 엘리먼트, 그래서 원소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원소라는 뜻의 기본 표현, 영어 이니셜처럼 생겼는데 그걸 이용해서 만든 기호입니다. 그래서 원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는 A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읽습니다. 자, 2는 A의 원소다, 원소 기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자, 3은 4의 약수가 아니니까 A의 원소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근데 아니다는 이렇게 짝 원소가 아니다는 그런 기호니, 원소이다에다가 아니다 딱 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자, 원소가 아니다는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원소 기호라는 게 있고, 원소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원소라는 것은 집합을 이루는 그 대상 하나하나 그 말이에요. 예, 4의 약수다 그러면 1, 2, 4 요 세 개가 다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소라는 것은 그 집합을 이루는 원소 하나, 대상 하나하나 그것을 원소라고 한다. 그렇죠? 자, 집합과 원소라는 표현이 정의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주시기 바라겠고, 자, 두 번째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을 표현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을 뭐라고 좀 표현하자 그 말이야. 어떻게 표현하자. 그게 뭐냐? 첫 번째 집합의 표현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자 그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원소를 괄호, 이 괄호 안에 나열한다. 이렇게 생긴 괄호 기호를 사용해서 아까처럼 이제 4의 약수다 그러면 A라는 집합을 이제 4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 A는 하고 이렇게 나타내자 그 말이야. A는 1, 2, 4 이렇게 쉼표하고 1, 2, 4 쉼표 따로따로 하나하나가 다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괄호를 쳐서 이렇게 나타내자 그 말이야. 4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이렇게 나타내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합교로 원소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차례대로 그냥 나열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 자, 원소 나열법 좀 들어가서 읽어보면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관계없다. 자, 원소를 1, 2, 4라는 원소를 나열할 건데 4의 약수 순서는 관계없다. 그 말은 1, 2, 4 이렇게 써놨는데 2, 1, 4 4, 1, 2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다 그 말이야.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작은 수부터 약수다 그러면 작은 수부터 써주는 게 낫겠죠. 네, 그렇다 그 말이고, 그렇지만 순서는 관계없다 그 말이고, 두 번째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자, 같은 원소 2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 2, 4 그런데 1, 2, 2, 4 이렇게 2를 2번 쓴다거나 2를 3번 쓴다거나 4를 4번 쓴다거나 이런 거. 자,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는 말자. 똑같은 걸 왜 2번, 3번 쓰냐 그 말이지. 간단하게 한 번씩만 쓰자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의 개수가 많을 때는 생략기호 생략기호 알죠? 점점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원소가 너무 많다면 막 100개가 있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다 그러면 1, 2, 3, 4, 5, 6, 7, 8에서 100까지 다 일부러 쓸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그냥 1, 2, 3 쓰고 점점점 100 이렇게만 쓴다든지 알겠죠? 생략기호를 필요하면 나타내자. 생략기호로 나타내자 그 말이야. 너무 많을 때는 간단하게 나타내자 그 뜻이죠. 자, 원소를 나타내는 방법,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그 말이야.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 원소를 직접 나열한 거예요. 자, 나열해서 나타내는 이런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표현 방법은 조건을 제시한다. 조건 제시법이에요. 조건 제시법. 자,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가 뭐예요? 제시한다, 나타낸다 그 말이죠. 조건을 나타내서 표현하는 방법 그 말이에요. 자, 모든 원소의 공통인 성질을 괄호 안에 조건으로 제시하여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4의 약수라는 표현인데 A집합을 4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표현을 좀 본다면 X 바. 자, 얘는 바라고 있습니다. 바. 영어로 바 알죠? 바. 자, 바라는 영어 글자. 막대기죠. 바. 막대기. 자, X 바. 이렇게 읽고 X 바. X는 4의 약수. 막 이런 식으로. 자, 여기 X 바 할 때. 자, 조건제시법의 특징은 요 바 앞에 있는 요 녀석이. 자, 바 앞에 있는 요 모양. 요 녀석이 A의 원소다. 그 말입니다. 요 X가 A의 원소다 그 말이야. 근데 그 X가 누구냐? 그 X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여기다 조건을 써놓은 거예요.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쓰는 거예요. X는 4의 약수다. 이렇게. 자, 이런 표현은 X가 A의 원소인데 바 앞에 있는 요 녀석이 A의 원소인데 그 X라는 녀석은 요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한다. 원소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집합을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자, 4의 약수의 집합을 저렇게 표현한 것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한다. 자, 이번엔 집합의 표현 방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자,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이런 그림 그 말이에요. 이런 그림, 도형 이런 거 이런 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벤 다이어그램. 자,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라는 사람이 수학자가 이렇게 좀 기호로 쓰기로 약속했다. 최초로 시작을 했다. 그런 거지.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타내자고 말이야. A라는 집합할 때 동그라미 모양이 물론 또 꼭 동그라미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뭐 삼각형을 사용해도 되고 사각형 사용해도 돼요. 이제 아무래도 동그라미가 좀 보기도 좋고 무난하지. 그래서 보통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4의 약수를 안에다가 1, 2, 4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놓으면 A라는 울타리 안에 이렇게 있구나 이런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4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A의 집합을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런 것을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아까 전부터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자, 집합을 좀 분류하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분류하냐?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자, 첫 번째, 유한 집합. 유한 뭔가? 유한,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 그 말이에요. 원소가 유한계. 원소가 뭐 몇 개든 간에 딱 개수가 딱 정해진 거예요. 뭐 1000개든 10,000개든 100개든 2개든 5개든 간에 원소가 유한계인 거예요.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반대로 원소가 무한히 많은 집합이 원소가 무한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자. 뭐 예를 들어서 유한집합 같으면 뭐 한 자리 자연수의 집합 이런 거예요. 한 자리 자연수 1, 2, 3, 4, 5, 6, 7, 8, 9, 9개지. 딱 유한계지. 무한집합. 뭐 자연수의 집합 이렇게 말해요. 자연수의 집합. 자, 자연수는 끝없이 많은 거잖아요. 이런 것은 무한히 많으니까 무한계인 집합이 되겠고 무한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고.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유한계, 무한계도 있지만 공집합. 공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자,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죠. 어떤 모임에. 그래서 원소가 없는 집합. 그런 것은 이제 공집합이라고 한다고 말해. 공이라는 것은 빌 공자, 텅 비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집합. 자, 공집합은 이제 집합기호 이렇게 괄호를 써서 나타낼 때 집합기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소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이렇게 그냥 나타내는 것 자체가 공집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집합은 이제 별도로 파이, 자, 요 글자는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자, 파이라고도 나타내요. 요 집합하고 요 집합은 같은 표현입니다. 자, 공집합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어차피 아무것도 원소가 없으니까 쓸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라고 있고 파이로 나타낸다. 맞죠? 자,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인데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둘 다 가능한 것이고 주로 이제 요 파이를 씁니다. 주로 둘 다 써요. 근데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은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렇게 나뉜다. 알겠죠? 자, 그리고 공집합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한집합에 속하는 거죠. 왜냐면 원소가 유한계잖아요. 영계라는 것도 없지만 하나도 없는 거지만 유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공집합도 뭐 유한집합이라고 해도 상관없겠다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유한집합일 때 원소의 개수. 자,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히 많으니까 원소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아예 이제 따질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한집합 중에서만 원소의 개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유한집합 A가 있을 때,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그것의 원소의 개수를 NA 이렇게 나타내자 그 말이에요. 자, 이 표현이. 자, 지금은 오늘 시간은 집합에 관련된 모든 개념을 정의하고 약속하고 기본 저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저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NA, 자, 괄호하고 거기에 집합 이름을 쓰고 A라는 집합의 이름을 쓰고 그것에 밖에다가 N 이렇게 쓰면 이 N이라는 것은 뭐 넘버 그런 뜻이에요. 넘버, 숫자. 알죠? 즉 A의 숫자 그런 뜻인데 A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으로 사용하자 그 말이에요. 수학은 기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나타내자. 알겠죠? 자, 그럼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아까처럼 4의 약수다 이렇게 있을 때 NA는 뭐냐라고 물으면 이 말은 A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뜻이니까 원소가 하나 둘 셋 세 개니까 3 이렇게 말한다고. 자, 그래서 NA는 3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뭐 개라는 말은 안 써도 돼요. 요 말 속에 이미 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NA는 3 이렇게만 말하자.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집합 A가 공집합일 때 파이라고 그랬죠. 파이일 때 그 말인데 파이는 공집합이에요. A가 공집합이면 그 말이야. 그렇다면 A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 말이에요. 0. 자, 이것은
0이 원소다 그 소리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가 없다. 0개다 그런 소리입니다. 0개. 자, 그리고 네, 참고로 아까 이제 파이라는 게 공집합 뜻한다고 했죠. 파이의 원소의 개수 그 말이에요. 이것도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말이고 이 말하고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같은 말이고 결과는 0 그래야 되겠죠. 원소가 없는 집합이니까.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A로 나타낸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집합건서 지금까지 배웠던 작은 개념들이 기초 개념들이 집합에서 다루는 모든 기초 개념들을 지금 방금 이야기했어요. 자, 방금까지 이야기했는데 네, 그것에 따른 연습 문제 간단하게 좀 연습을 해본다면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집합인 것을 고르자. 자, 아까 뭘 했습니까? 어떤 게 집합이라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집합이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야. 또는 기준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 뭔가 확실해야 된다 그 말이야. 불확실하거나 좀 어정쩡하거나 이런 것은 집합이 아니다. 주관적인 거 집합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집합인 걸 골라라 그러면 일단 자, 명확한 거 아는 거 보면 돼요. 한 자리 자연수의 모임 명확하죠. 1부터 9까지 한 자리 자연수 명확하지? 아, 이거 1번은 집합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정수의 모임 정수. 자, 정수는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0, 1, 2, 3, 4, 5, 6, 7, 8 계속 있는 거지. 음수 쪽도 무한히 있고 양수 쪽도 무한히 있는 거지. 자, 근데 정수는 어쨌든 무한히 많긴 한데 기준이 대상이 명확하지. 정수라는 조건이. 아, 이것도 집합인 거다 그 말이야. 두 번째도 집합. 정수의 몸도 집합. 집합인데 뭐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 따진다면 첫 번째 것은 9개로 딱 확정되어 있으니까 유한집합이. 두 번째 정수의 모임은 무한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100에 가까운 수들의 모임. 자 100에 가까운 수 100에 가까운 수 그러면 어떤 게 100에 가까운 거예요? 99가 가까운 거예요? 아니면 98? 97? 자 뭔가 100에 가깝다는 말. 자연수만 생각하면 뭐 99, 98, 97 가깝다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90도 가까운데? 80도 가까운데?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100에 가깝다는 게 도대체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가깝다는 말은 알겠는데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 99를 가깝다고 할지 95는 가깝다고 할지 말지 뭔가 정확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소수까지 포함한다면 그러면 99.9도 있잖아. 99.9가 더 가깝다. 응? 상대적으로는 99보다는 더 가깝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99는 가깝지 않다고 할 것인가? 뭔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100에 가깝다. 가깝다라는 게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집합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의 모임. 자,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녀석. 근데 가장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크다랑 가장 크다. 조금 다른 말이죠. 우리 반에서 키 큰 학생들 모임. 이렇게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그러면 몇 센치 이상을 키가 크다 할 것인지 기준이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은 집합이 되지 못하는데 가장 크다 그러면 가장 크다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만 말하는 거죠. 최고 큰 한 사람만 말하는 거지. 아, 이것은 뭔가 대상이 명확하다 말이에요. 집합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이란 말이 붙어 있어서 한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정확히 집합이다.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예쁜 학생들의 모임. 자, 우리 반에서 누가 예쁘냐 그 말이에요. 누가 또 나만큼 멋있냐 그 말이에요. 멋있다, 예쁘다. 누가 제일 멋있냐? 누가 제일 예쁘냐? 자, 누가 제일 예쁘냐? 손 들어봐. 그러면 다 자기 다 손 들겠지. 내가 제일 예뻐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아닌 거지 또. 그래서 우리 반에서 예쁜 학생들 그러면 내가 제일 예뻐 해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한다고 해도 우리 반 학생들이 제가 제일 예뻐 한다고 해도 옆반 학생들이 또 와서 안 예뻐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예쁘다 안 예쁘다 멋있다 안 멋있다 이런 것은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지. 주관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집합이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말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마찬가지 말을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걸 기준으로 그걸 판단할 거냐 그 말이야. 이런 것도 집합이 아니다 그 말이야. 집합인가 아닌가 고르기. 이렇게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냐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집합 A는 이렇게 0, 1, 2가 있다. 다음에 집합을 구해자. 자, 이제
이것은 이제 뭐야? 조건 제시법이죠. 이런 거. 이런 건 원소 나열법이 아니라 조건 제시법으로 써졌는데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 D라는 집합을 구해보자. 근데 조건 제시법으로 써졌다. 그 뜻이야. 그러면 B라는 집합은 누군가 알아보자. 그 말이야. B라는 집합의 원소를 찾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찾는 거냐? 자, 이 A라는 조건이 A라는 집합은 지금 0, 1, 2 원소가 3개예요. 근데 B의 조건 제시법이 이렇게 써졌어요. 자, 이렇게 써진 게 무슨 뜻이냐? 자, X는 A의 원소다 그랬어요. Y도 A의 원소다. 알겠죠? 자, X, Y가 모두 A의 원소랍니다. 자, 원소인데 B의 원소가 누구냐? 자,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 뭐라 그랬어요? 요 바 앞에 바. 여기 바죠? 바 앞에 있는 요것이 바로 B의 원소입니다. 요거. X가 원소가 아니고 Y가 원소가 아니고 X, Y를 더한 녀석이 B의 원소다. 그 뜻이야. 저 말은 X, Y를 더한 거. 그러니까 X, Y를 더해서 B의 원소를 찾으면 됩니다. 즉 우리가 X가 될 수 있는 거, X가 될 수 있는 것을 써보면 X는 뭐라 그랬어요? A의 원소다 그랬잖아요. A의 원소니까 X가 될 수 있는 것은 0, 1, 2. 얘들이 X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Y가 될 수 있는 거 역시 0, 1, 2입니다. 다 A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X, Y는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B의 원소는 누구냐? 둘이 더한 녀석이야. X 더하기 Y. 자, 얘가 바로 B의 원소다 그래요. X 더하기 Y. 자, 그러면 X가 0이고 Y도 0일 수 있잖아요. 둘 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X가 0이고 Y가 0이라면 0, 0 그 말해서 그때는 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가 0인데 Y가 1이다. 그러면 0 더하기 1, 1이 될 수 있는 거고 0 더하기 마찬가지로 2가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X가 또 1이면 1일 때 0이면 더하면 1이니까 요거지. 1하고 1 더하면 2. 1하고 2 더하면 3.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야. 3도 될 수 있다고 말이야. X가 1이고 Y가 2라면 3도 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X가 2고 0이면 2 더하기 0은 또 2고 2 더하기 1은 3이고 2 더하기 2. 자, 2 더하기 2면 4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X가 2이고 Y가 2일 때는 더한 값은 4까지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X 더하기 Y 값이 될 수 있는 거고 얘들이 바로 B의 원소인 거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바에 앞에 있는 요 녀석이 원소라는 거. 그렇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C의 원소. C의 원소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자, C의 원소는 뭡니까? 이번엔 똑같은 조건에서 이게 조건 제시가 된 거고요. 둘이 곱한 녀석이라고 썼잖아요. X, Y 그 말은 둘이 곱했다 그 뜻입니다. 곱한 녀석이 원소예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둘이 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0, X가 0이라면 어떤 거 곱해도 0이니까 어쨌든 0이 될 수 있겠지. 이게 X가 0일 때. 자, X가 1일 때. 자, 0하고 곱한 것은 또 0이니까 이거고 1하고 1 곱하면 1이 될 수 있는 거고 1하고 2 곱하면 2이 될 수 있는 거지. 자, X, Y가 뭐 1, 1일 때, 1, 2일 때 막 이런 거. 둘이 곱한 값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2이고 0이면 또 0이고 2, 1은 2, 2는 4. 4도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한 것도 4까지 나올 수 있는 거지. 곱한 값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C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C의 원소는 이것들이다. 그만.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T 같은 경우에 T는 뭡니까? 아까 똑같은 이런 조건에서 요것이 원소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X 더하기 Y를 2로 나눈 것이 원소다 그 말이에요. X 더하기 Y 그 값을 2로 나눈 거. 자, 2로 나눈 건데 X 더하기 Y 값은 이거잖아요 지금. 자, 요 값들이 X 더하기 Y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 값들을 2로 나눈 거 그 말이니까 나누기 막 이런 거야 지금. 나누기. 이것들이 D의 원소다 그 뜻입니다. 2분의 0은 0인 것이고 2분의 1, 2분의 1이 원소가 될 수 있고 2분의 1, 다른 말로 1이죠. 2분의 3 될 수 있고 2 될 수 있고 이런 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조건을 그대로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것들이 D의 원소다 그 말이에요. 자,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원소가 찾아지는가? 자, 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개만 샘플로 봤습니다. 저기에 조금씩 다른 표현들이 추가될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조건들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변화가 되고 그러면 그 조건에 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보고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합을 구하라. 자, 세 번째.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자. 자,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 자,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써진 거죠. 이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을 나타내봐라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집합 같은 경우는 A라는 집합은 자,
뭡니까? x는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죠. 자,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 우리가 10부터 있는 거 알죠? 10, 11, 12 쭉 있어. 자, 근데 99까지 있잖아요. 두 자리 자연수니까. 99까지 쭉 있는데 이걸 계속 쓰긴 그렇다겠죠. 이때는 그냥 점점점 99 마지막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를 써도 되고 두 개 써도 되지만 그냥 마지막 하나만 쓰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다 그 말을 중간 생략해서 점점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자, 나타내보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 이제 B라는 집합은 그럼 뭐냐 두 번째. 자, X바. 자, X바니까 X가 B의 원소다 그 소리. X가 원소다. 근데 그 X가 누구냐면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다 그 말이야. 자,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자, 2차 부등식은 이제 고등수학 상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인수분해하고 하는 거 아니죠. 인수분해해서 딱 쓰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x, x고 3일은 3이고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자, 이거 마이너스 3x, x니까 2x지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이것에 0보다 작다 이런 상황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방향이 이쪽일 때 이렇게 쓰는 걸 알죠. 해. 자, 작은 건 마이너스 1에서 큰 건 3까지. 큰 건 3, 작은 건 마이너스. 자, 요렇게가 저것의 부등식이고 이거 범위에 들어있는 정수 그 말이야. 이거의 정수니까 뭡니까? 0하고 1하고 이 세 개지. 자, 3보다 작으니까. 자, 0, 1, 3개라서 원소 단위법으로 쓰면 0, 1, 2 이렇게 3개를 써주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조건에 맞는 거 써주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네, 조건제법인데 이렇게 써주세요. 자, x가 이렇게 쓰면 x가 C의 원소입니다. x가 C의 원소인데 그 x는 누구냐면 2k-1이다 그 말이에요. x의 정체는 2k-1이다. 근데 k자가 또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면 k에 대해서 또 써놨어요. k는 1, 2, 3이다. 그러니까 k가 1, 2, 3이면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볼 수 있는 거지. 자, k가 1일 때 1 집어넣으면 뭡니까? 2, 1은 2 빼기 1이죠. 그때 x는 1이지 그 x가 원소인 거니까 1이 원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k가 2일 때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1, 3이 되는 거지. 그때 x는 3이고 그 3이 원소인 거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3도 대입하면 6 빼기 1이니까 5가 되겠지. 또 홀수의 3개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것이 바로 저기 조건 제시법을 원소로 이렇게 나타내 본 겁니다.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찾을 줄 알면 되겠어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이제 원소의 개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연습입니다. 원소의 개수. 자, 이렇게 쓰면은 자, 이거 뭡니까? 요 안에 요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집합기호. 그 녀석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말이겠지. 자, 근데 이것은 집합기호 안에 0이라는 게 하나 들어있죠. 0이라는 게 하나 들어있으면 저것은 원소가 0이라는 원소가 하나 들어있는 걸 말해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 그게 아니라 1 그 말이에요. 원소가 한 개 있으니까 1이라고 해야죠. 원소가 0이 들어있다 해서 0 그러는 게 아니라 그 0이라는 원소가 한 개 있다. 그래서 1이라고 써야 되는데 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 말이야. 자, 두 번째. 요건 파이는 공집합으로 읽는다겠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 맞는 말이에요. 요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이제? 자, 요것은 이제 좀 더 다시 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써놨어. 자, 이렇게 써보면 이건 뭐냐? 자, 요 바깥에 있는 것은 집합기호입니다. 집합기호 안에 요렇게 생긴 거, 공집합기호처럼 생긴 그 녀석이 원소인 거야 지금. 알겠죠? 이것은 공집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집합기호처럼 생긴 원소가 한 개 있다 그 소리.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원소가 하나 있는 거라서 0개라고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다 그 말이야. 알겠죠?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써진 건 이제 뭐 똑같이 하려면 집합기호 안에 0하고 공집합기호처럼 생긴 거. 자, 이것은 원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원소가 하나, 둘, 두 개다 그래야 돼. 두 개인데 한 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써지면 자, 0 파이 모양의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자, 저것도 이제 한번 다시 써보면 요렇게 0 하나 있고요. 요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 집합의 원소는 몇 개냐 그 말이에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은 여기 쉼표를 기준으로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거. 요것이 원소인 거죠. 이거 자체도 원소입니다. 원소. 알겠죠? 맨 밖에 있는 그 가로만 집합기호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쉼표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다 원소들이야. 그러니까 원소가 3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원소가 3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다 그 말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어떠냐? 그러면 여기 오르냐 그러냐? 자, 요건 뭐라 했습니까? 요것은 0이라는 원소를 하나 가지니까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1 그 말이지. 알겠죠? 1. 원소의 개수니까 1 그래야 돼요. 자, 이것은 뭡니까?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죠? 한 개 있지. 이것도 원소의 개수는 한 개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1, 얘도 1이니까 얘가 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틀린 말이야. 같다라고 해야지. 같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것은 또 뭐냐? 자, 요것의 값은 뭡니까? 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어떤 집합이에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얘는 3을 말하는 거지. 자, 이것은 1, 2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어떤 집합이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2개지,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3에서 2를 빼니까 1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렇게. 1. 값이니?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면 1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 뭐, 원소 1하고 2가 있으니까 1, 2를 빼고 3이 남았으니까 3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원소의 개수란 뜻이니까 3, 얘는 2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빼서 1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옳은가, 그런가.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이런 거 관련돼서 문제가 뭔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연습 문제까지 살짝 봤습니다. 자, 집합과 원소라는 주제고요. 집합이 무엇인가, 원소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법, 원소의 개수 이런 관련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다른 개념들과 또 다른 내용들을 추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